절과 암자는 산 어딜 가도 만날 수 있는 안식처였고 산길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스님들은 산행에 꼭 필요한 존재였다. 오늘날로 치면 절은 산장이고 스님은 산행 가이드였던 셈이다. 우선 유람하는 선비들이 예컨대 이제 백무동 밑에 있는 군자사 같으면은 군자사에서 자고 천왕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와서 어떤 뭐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데가 바로 그런 절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비들이 쳐다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가서 대접해야죠. 또 지체가 좀 높은 분들은 가마에 태워가지고 또 산행까지 해야죠. 16세기 선비들의 산수유람은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유람의 과정을 중요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곳은 남명이 말년을 보냈던 산천제입니다. 지리산 자락의 마지막 삶의 안식처를 삼았던 것입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남명은 지리산과 더 가까운 곳에 자신을 둡니다. 이 지리산을 향한 이 애틋한 마음은 이 산천제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건물은 이 본체를 앞에 두고 양옆으로 이 동제와 서제를 두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본체를 중심으로 동제는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제가 없습니다. 자, 원래 있던 자리에 그 서제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던 지리산이 가려서 잘 보이질 않는군요. 서제를 짓지 않았던 것은 매일같이 천왕봉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지리산에 오르는 것이 힘들자 남명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지리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은 것입니다. 이 평생 지리산 자락을 떠나지 않은 남명다운 발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리산은 남명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이 포근히 감싸고 있는 이곳에 남명의 기지를 보여주는 시비가 하나 있다. 남명이 49살 때 인근 산 계곡에서 산비들과 목욕하며 읊었다는 시 욕천. 온몸 40년 동안 쌓인 티끌, 허물, 천섬 맑은 연못에 씻어서 다 버렸다. 티끌이나 먼지 같은 나쁜 마음이 만약 능히 내 오장육부 속에서 생겨난다면 지금 당장 내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붙여 보내겠다. 내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티끌 같은 사욕이 생기면은 곧바로 그걸 버리고 다스리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처럼 철저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하셨고, 그게 결국 사회생활하면서 불의나 올바르지 못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보고 지나지 않으시고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또는 그 강한 현실 대결 의식을 보이셨습니다. 학문적 노력과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처신. 남명에 매료된 수많은 학자들이 그의 문화에 모여들었고 퇴계 이황과 더불어 영남 유학의 쌍벽을 이루는 남명학파가 형성된다. 남명은 어떻게 보면은 학자가 그냥 학문만 하고 이론만 탐구하는 것은 본연의 학자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학자는 정말 현실에 부닥쳐서 실제 위기적 상황이라든가 현실에 모순이 있을 때 그것을 과단하게 표현하는 그 행위, 그것을 엄청 강조. 남명은 외를 조그맣고 추잡한 오랑캐라며 특별히 경계했는데 외구의 배가 해안에 정박했다는 소식에 당장 여행 계획을 취소할 정도였고 심지어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0년 전부터 이를 예견하고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쳤다.
악양을 거쳐서 이제 남명이 삼가시천을 오르게 되는데 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남명의 국토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하고 사람이 온통 땀에 남명은 산과 그 산 사이를 흐르는 강줄기를 혈맥과 경락으로 인식하며 우리 국토를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봤다. 그다음에 악양 들판하면 평사리, 고소성, 국토를 생명체로 볼 정도로 남명은 우리 국토를 사랑했고 때문에 국토와 백성들을 유린하는 외는 당연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남명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 조그마하고 추잡한 섬나라 오랑캐들이 그 사이에 사는 백성들을 유린하고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명은 바로 이 남명의 이 백성 사랑하는 마음, 애민 정신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남명은 평소에도 긴 칼을 차고 있었고, 그리고 병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 외적이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 대응책을 모색해 올리라는 그런 요구도 하게 됩니다. 남명의 제자들 중엔 남명의 학풍을 이어 현실의 문제에 맞서 대응한 인물들이 많다. 특히 임진왜란 때 남명 문화들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의병장으로 걸기했다. 이때 활동한 의병장 중 남명의 제자만도 곽재우, 정인홍, 김면, 조정도, 이대기 등 50여 명이 넘는다. 이들의 활약상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이 진주성 싸움이다. 여기서 남명 문화의 의병장들은 호남의 의병장들과 연합해 왜구를 물리쳤다. 그런데 영호남 의병연합은 그 이전부터 영호남 선비들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성문은 진주성 싸움 때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호남의 의병장 김천일의 제자다. 그런데 그의 이력엔 좀 독특한 면이 있다. 김천일의 문화에 들어오기 전에 남명의 제자로 성리학을 배웠다는 점이다. 영호남 의병연합이 가능했던 이면엔 남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남명은 영호남 학자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리를 마련해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두류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호남의 관리가 술과 음식을 보내오고 호남 선비 4명과 신흥사 계곡에서 3일 동안 머물며 현실 정치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눴다. 남명은 호남 살림의 거두였던 기대승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에 지식인 그룹이 이렇게 산에서 만나면 서로 간에 그 현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또 학문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교감 같은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그 산행을 통해서 선비들 학자들 간에는 교분이 형성되고 또 그 지역에 또 명망이 있는 학자라면 그 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어떤 그 교분의 장이 이렇게 계속 넓혀졌을 겁니다. 지리산은 남명에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자 사상의 깊이를 채워주는 스승이었다.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대한 종과 같은 지리산의 기상. 남명에겐 경외의 대상이며 닮고 싶은 존재였다. 지리산을 12번 오르며 마침내는 지리산이 되고 싶었던 남명 조식.